시험 공부하느라고 많이 힘든 줄 압니다. 그래도 과정이 중요하니까 계속 열심히 하는 모습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하천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 하천의 특색을 공부하기 전에 하계망과 유역이라는 개념을 먼저 잡고 갈게요. 자, 오른쪽에 보면 이 부분이 되는데 꼭 나뭇가지처럼 생겼죠. 자, 이렇게 여러 개의 이런 지류와 지류들이 만나서 본류가 됩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지류들이 만나는 이 전체적인 이 하천의 얼개, 하천의 체계를 우리가 하계망이라고 합니다. 자, 이 하계망에서 숫자가 1에서부터 지금 4까지 있죠. 이 낮은 숫자가 바로 상류 지역이 되겠고요. 높은 숫자가 하류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런 작은 하천들이 모여서 점점 큰 하천이 되어 가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하천들이 모여드는 이 범위가 있죠. 이 범위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 유역이라고 부릅니다. 자, 상류 지역과 하류 지역의 특징을 간단하게 또 정리를 해볼게요. 상류 지역은 하천의 경사가 급합니다. 하류 지역은 당연히 완만하겠죠. 보통 상류 지역은 산지고요. 하류 지역은 하천이 모여서 넓어지게 되면서 하류가 되죠. 자, 당연히 하폭, 강의 폭은 어떻습니까? 상류 지역은 좁고요. 하류 지역은 넓습니다. 그 다음에 물의 양도 당연히 하천 차수가 적은 상류 지역은 모여드는 하천도 적기 때문에 유량도 적죠. 근데 하류는 많죠. 당연히 퇴적물의 크기는 상류 지역은 산지여서 굵은 것들이 주로 이제 입자가 큰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하류는 입자가 작은 것들은 그 물에 실려서 멀리까지 갈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하류 지역은 평균적으로 입자가 작습니다. 자, 원마도는 뭐냐면, 자, 이런 식으로 거칠게 생긴 이런 암석은 원마도가 낮은 거예요. 자, 그런데 좀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생긴 것은 원마도가 높다고 하죠. 상류 지역은 바로 암석에서 이 퇴적물이 공급됐기 때문에 아직까진 거칩니다. 하지만 상류에서 하류로 흘러가는 동안 이런 거친 암석들이 서로 부딪히며 깎여 나가게 되죠. 그러면서 둥근 퇴적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마도가 높다라고 표현을 하죠. 다른 어떤 그림으로 분수계와 그다음에 하계망과 유역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 분수계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산지가 되겠죠. 또는 좁은 범위로 보면 능선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하계망은 골짜기로 보면 되겠죠. 비가 오게 되면 이 산지, 능선을 따라서 빗물이 이런 식으로 모여들 겁니다. 자, 이쪽에 있는 분수계에 따라서 빗물은 이쪽 비하천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겠죠. 자, A의 하천의 바로 유역은 이 분수계로 둘러싸여져 있는 이 정도의 범위가 되겠고요. B하천은 또 이 분수계로 나눠져 있는 요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섬진강을 예를 들어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섬진강이 있는 위치를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진한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분수계가 되죠. 산지가 됩니다. 자, 이 산지로 둘러싸여져 있는 이 정도 넓이의 이 유역을 가지죠. 그리고 이 분수계와 가까운 지역이 바로 상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상류 지역에서 지류가 모여서 남해 바다로 흘러나가게 되겠죠. 자, 이 부분이 바로 이제 하천의 가장 끝 하류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하천은 대부분 큰 하천이 어디로 흐르게 돼요? 서쪽으로 흐르게 되죠. 서쪽으로 흐르게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분수계라고 할 수 있는 높은 산지들이 어느 쪽에 치우쳐져 있어요. 동해안 쪽에 치우쳐져 있죠.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자, 여기서 시작한 하천은 이제 서쪽으로 흘러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넓은 유역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지류를 만나게 되면서 서쪽으로 가는 하천은 대하천이 되겠죠. 근데 동쪽으로 흘러가는 하천을 보시면 알겠지만 좁은 유역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경사가 심하다 보니까 급하다 보니까 빠른 유속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금방
동해안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흘러가는 하천은 대부분 소하천을 이루게 되는 거죠. 자, 이 분수계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분수계와 하계망을 봐도 자, 우리나라의 큰 분수계는 전부 다 어느 쪽에 치우쳐져 있어요? 동쪽 편에 많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자, 백두대간이 되겠죠. 자, 이 동쪽 편에 치우쳐져 있는 이 분수계에서 하천이 시작돼서 서해로 흘러간다거나 자, 대표적인 게 한강과 금강과 영산강이 되겠죠. 또는 남해로 흘러가는 섬진강과 낙동강은 큰 하천이 됩니다. 하지만 동해로 흘러가는 하천은 여기 하계망을 보듯이 아주 작죠. 그래서 소하천이 대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하천의 또 대표적인 특징이 유량 변화가 아주 크다는 거예요. 이유는 우리나라는 비는 언제 옵니까? 여름에 50% 이상이 여름에 쏟아집니다. 당연히 여름엔 하천이 막 범람을 하고 넘쳐나겠죠. 하지만 겨울에는 우리 되게 가물죠. 비가 별로 안 와요. 그래서 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유량이 적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산지가 많이 있어요. 이런 산지가 많이 있다 보니까 물을 담는 그릇이 좁다고 볼 수도 있죠. 바로 뭐가 좁은 거예요? 유역이 좁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의 비가 와도 금방 물이 불어날 수밖에 없죠. 자, 이런 유량의 변화가 큰 하천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하천을 이용한 교통이 발달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수력 발전을 하기도 힘들죠. 1년 내내 물이 일정하다면 일정하게 물을 흘려보내면서 댐에서 수력 발전을 할 수 있을 텐데 여름에는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니까 또 쉽게 물을 못 내보내죠. 또 겨울 같은 때는 발전을 하고 싶어도 발전하기가 어려워요. 물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홍수가 자주 발생하면서 피해가 있게 되죠. 자,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 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수지라든가 다목적 댐 같은 거를 만들어서 물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산에 나무를 많이 심는 거예요. 산림 녹화. 자, 이걸 우린 다른 말로는 녹색 댐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하천의 유량이 좀 안정화되게 되죠. 자, 여기 보면 각 강들의 유량을 볼 수 있는데 대부분 어느 계절에 집중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여름에 집중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불안정한 하천의 상태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엔이 정한 물 부족 국가이기도 해요. 비는 많이 오지만 쓸 수 있는 물이 별로 없다는 거죠. 여름철 대부분 홍수가 나고 그 다음에 바다로 다 흘러가서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천의 유량 변화를 한강을 예로 해서 한번 보여주는데요. 앞에와 같이 어느 계절에 집중합니까? 여름에 집중합니다. 자, 그리고 하상계수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하상계수는 최소 유량일 때를 1로 봅니다. 어떤 강에서요. 자, 그리고 최대 유량일 때를 x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일 때보다 최대가 몇 배 많냐는 건데 이 x값이 크면 클수록 하천은 불안정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1945년에서 90년으로 가면서 하상계수가 대부분 아주 많이 줄었죠. 자, 그것은 안정화되고 있다는 뜻인데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댐이라든가 이런 안정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개의 수리시설들, 아주 많은 수리시설들을 잘 지어놨다고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하천의 특징은 바닷물이 역류하는 하천입니다. 대부분은 큰 하천이 어디로 흘러간다 그랬어요? 황해와 남해로 흘러간다 그랬죠. 그 대신 황해와 남해는 뭐가 있습니까? 밀물과 썰물이 있습니다. 자, 강이 흘러내려오는데 더 큰 바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강물을 역류하고 올라가게 되는 거죠. 여름에 비가 많이 오는 지금 상태라고 봅시다. 그러면 하천은 이미 범람하기 일보 직전인데
밀물이 되어서 바닷물이 역류에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범람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짠 바닷물이 주변으로 넘치게 되고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겠죠. 그 피해를 우리는 염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염해를 막기 위해서 하천의 가장 끝부분, 그러니까 어쩌면 하구는 바다에서 들어오는 하천의 입구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런 입구 부분에 뚝을 만들죠. 그래서 하구뚝이라고 합니다. 영산강, 낙동강, 금강 이 딱 세 곳만 하구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방조제도 바닷물이 역류에 들어오는 걸 막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사진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가 바로 이 부분이 금강 하구뚝입니다. 당연히 이쪽 강은 무슨 강이겠어요? 금강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가 서해 바다 쪽이에요. 자, 밀물이 되면 원래는 이 바닷물이 역류해서 들어왔겠죠. 그렇게 되면 이 주변으로 넘치게 되면서 염해 피해가 있었을 텐데 지금 하구뚝이 막고 있으면서 역류 피해를 막아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방조제예요. 밑에 하구뚝이 여기 만들어지는 게 하구뚝이에요. 하천의 입구인 하구뚝이 이쪽이라면 여기는 더 넓은 범위에서 바다를 가로질러서 제방을 만든 거죠. 자, 이건 바닷물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지만 간척 사업을 위해서 대부분 방조제를 만듭니다. 자, 우리나라의 감조 구간, 그러니까 바닷물이 역류해서 들어오는 구간인데요. 굉장히 내륙 지방까지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금강과 영산강과 낙동강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바로 하구뚝이 있다 그랬죠? 자, 우리나라 하천의 특성에 보면 우리나라는 하산 개수가 매우 크죠. 근데 외국 하천들은 하산 개수가 우리나라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굉장히 안정적인 하천을 가지고 있고 하천을 이용하기에 매우 좋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천의 특징을 간단하게